한국 사람들은 왜 문 앞에 택배가 누워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직도 신기해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는요, 문 앞에 택배가 있다는 건 내 물건이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먼저 가져가나? 게임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농담 같죠, 여러분? 근데 진짜예요. 얼마 전에 스웨덴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어이가 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헨리야, 내 택배 누가 훔쳐갔어. 엄마는 작은 아파트 3층에 살아요. 길가도 아니고 아파트 안쪽 문 앞에 놓인 택배였어요. 향수나 작은 물건이었는데 누가 들어와서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국 생각이 바로 났어요. 미국에 살 때도 이런 일이 흔하거든요. 페덱스나 UPS가 와요. 조인증을 누르는 척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누르고요. 문 앞에 박스를 놓고 사진 하나 찍고 끝이에요. 앱에는 이렇게 떠요. 배송 완료. 회사 입장에서는 완벽해요. 사진도 있고 시간도 있고 위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박스는 내 물건이 아니라 동네 운 좋은 사람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 이걸 부르는 말까지 있어요. 푸치 바이럿. 현관 해적이요. 이름은 귀엽죠, 여러분. 하는 짓은 전혀 안 귀여거든요. 사람들이 집 앞을 돌아다니다가 택배를 보고 그냥 들고 가요. 나중에는 신고하려고 하면은 배송 회사가 말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배송했습니다. 사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문제예요. 택배는 없어졌는데 시스템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대요. 이게 서양식 편리함의 현실이에요. 앱도 있고 알림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엄마도 한국 우편이 빠른 걸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편지를 자주 보냈었거든요. 스웨덴에서 한국까지 가는 걸 누려요. 근데 엄마가 항상 추적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왜 스웨덴에서 며칠 동안 안 움직였는데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빨라져? 진짜 그러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출발할 때는 변지가 겨울잠 자는 동물처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인천에 도착하면은 갑자기 운동선수처럼 움직여요. 통과되고 분리되고 이동하고 어느 순간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켓 배송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주문하면은 저녁에 올 때도 있고 밤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문 앞에 놓여있을 때도 있다고요. 엄마가 처음엔 웃었어요. 헨리야, 뻥치지 마. 제가 진짜라고 하니까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면은 서비스가 나쁘겠네. 빨리 하려고 그냥 던지고 가겠네. 이게 서양에서 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빠르면 대충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서는 보통 그렇거든요. 빠른 서비스는 비싸거나 불친절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죠. 빠른데 묘하게 섬세해요. 상자가 반듯하게 오고 문 앞에 놓는 방식도 조심스러워요. 가끔은 문 두드리고 택배요 하고 가는 짧은 한마디 있잖아요. 서양에서는 그 한마디가 서비스 업그레이드거든요. 미국에서 저는 택배가 문 앞에 던져지는 소리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막 이렇게 던져요. 안에 뭐가 있는지 관심 1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 앞에 카메라를 달고 배송 시간 맞춰 집에 있으려고 해요. 택배 받는 게 작은 작전이 돼요. 작전명은 제발 안 떨리게 해주세요. 근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문 앞에 있는 택배를 그냥 들어요. 끝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국에만 있으면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택배 왔네 하고 지나가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이건 단순히 배송이 빠른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가 아직 서로를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한국에도 도덕은 있죠. 완벽하지 않아요. 택배에 분질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남의 문 앞에 있는 박스를 보고 저건 내 물건 아니네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해 보이죠? 저는 전혀 당연하게 안 보여요. 제가 스웨덴, 미국, 일본, 한국, 호주까지 살아보면서 느낀 건요. 좋은 시스템은 그냥 좋은 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은 그 사회의 작은 약속들이 매일 지켜질 때만 유지돼요. 택배 기사가 시간을 맞춰 움직여야 하고, 분리전다가 돌아가야 하고, 기사님이 물건을 조심해서 달아야 하고요. 이웃들이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아야 해요. 이 모든 게 맞아야 내일 도착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튼 하나 누르면 생기는 마법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새벽, 누군가의 허리, 누군가의 손목, 누군가의 책임감 위에 올라가 있는 편리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할 때는 무조건 박스만 치고 싶진 않아요. 빠른 속도 뒤에 사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편리함을 사랑하는 것과 그 편리함을 만드는 사람을 당연하게 대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한국이 진짜 성숙해지려면 빠른 배송을 자랑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존중해야 돼요. 근데요, 그렇다고 이 시스템의 가치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커져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이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마는 결국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히 줬어요. 핸디야, 와, 이게 진짜이네. 그 반응이 웃기면서도 좀 슬펐어요. 엄마에게는 그게 미래 기술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냥 금요일이네. 이 차이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매일 누리는 걸 제일 먼저 무시해요. 택배가 빠른 것도, 축적되는 것도, 문 앞에 터도 안 없어지는 것도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추적 번호가 있어도 추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업데이트가 며칠 동안 멈춰 있어요. 고객센터한테 연락하면은 기다려보세요 라고 말해요. 기다리면은 뭐 해결되냐고요? 뭐 가끔은 해결돼요. 근데 가끔은 그냥 사라져요. 아주 민주적인 랜덤 시스템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이 불편해요. 전 한국에 처음 살 때 이런 속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신기했고 나중에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시 택배를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누리고 있었구나. 호주에서는 배송도 돼요. 스웨덴에서도 돼요. 미국에서도 돼요. 근데 여기 느낌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나를 향해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내가 시스템을 쫓아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배송 시간 확인하고 집이 있을지 계산하고 혹시 없어질까 걱정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쇼핑했을 뿐인데 행동 업무가 따라와요. 작은 향수 하나 주문했는데 갑자기 인생 공부를 하게 돼요. 한국 배달은 그냥 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배달은 생활의 긴장을 줄여들어요. 사람이 하루 종일 내 물건 안전한가 생각하지 않게 해줘요.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는 문 앞에 박스가 있고 그 박스가 그대로 있는 건 그게 편리함이에요. 주문한 물건이 내일 필요한데 진짜 내일 오는 건 그게 신뢰예요. 택배 기사님이 영어 이름을 보고도 그냥 대충 던져놓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건 그게 서비스예요.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어서 기사님이 헷갈리셨나 봐요. 문을 두드리더니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본인 거 맞으시죠? 제가 맞다고 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혹시 제가 집에 없었으면은 메모를 남기려고 했대요. 영어 이름이라 정확히 읽지도 못했지만 주소가 맞아서 여기 듣겠다는 식으로요. 휴대폰을 번역기까지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 순간 진짜 놀랐어요. 그분에게는 하루에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중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억이 남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작은 배려를 기대조차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안 깨지고 오면 다행이네요. 안 없으면 다 다행이네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적어도 남의 중요한 물건처럼 다뤄줬어요. 저는 이런 거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밤에 주문한 게 아침에 오고 문 앞에 놓인 게 그대로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비교적 빨리 해결하고 작은 시스템들이 사람을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건 관광 포스터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일상적이니까요. 근데 진짜 나라의 수준은 이런 일상에 드러나요. 공항에서만 진짜한 나라가 아니라 새벽 배송 박스 하나에서도 질서가 보이는 나라. 저는 그게 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헨리야 원래 다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져요. 서양도 한때는 더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무너졌어요. 눈앞에 든 물건을 하나쯤 없어져도 넘어가고, 회사는 책임을 비하고, 사람들은 개인이 알아서 방어하라고 하고, 결국 모두가 카메라를 달고 서로를 의심하게 돼요. 그게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작은 불편을 정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가 오거든요. 한국은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 배달을 말할 때는 단순히 다른 외국 사람들처럼 와 빠르다 그런 식으로 끝내고 싶진 않아요.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직 문 앞에 있는 택배를 보고도 손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직 누군가가 남의 이름을 확인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것. 아직 시스템이 사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돈으로 바로 못 사요. 외국에서는 살아보면 알게 돼요. 한번 잃어버린 실루는 다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거든요. 앱은 만들 수 있어요. 물류센터도 지울 수 있어요. 배송차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남의 문 앞에 있는 물건을 그냥 지나가는 문화는 하루아침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 배달 한번 제대로 맛보면은 서양으로 돌아가기 힘든 거예요. 박스가 빨리 와서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박스가 문 앞에 조용히 놓여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내가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몇 초 때문에 그 몇 초 안에 한국이 가진 신뢰가 다 들어있어요. 그 택배 상자는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작은 증거예요.